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느냐 찾아보면 좋은 청년 인재들 많다. 괜찮은 사람들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이상한 애들만 데리고 와서 청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무슨 청년 공천, 청년 어쩌고에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박민영, 이재능, 김금혁 같은 청년들한테 힘 실어주고 공천 주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청년들도 많다는 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선기획단에서 네.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당협별로 청년 한 명씩은 의무 공천해라. 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장외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보수단체들, 청년단체들 진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접수하십시오. 맞습니다.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이 이렇다 저렇다 국민의힘이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게 현실 정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뭐 제가 개별 단체를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는데 이미 많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네. 여러분이 와서 국민의힘을 먹으세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룰이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35세 이하 청년들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60% 가산점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러니까 득표한 것의 60%를 얹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0%만 득표를 해도 18%를 얹어주니까 사실상 48% 과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나 조직력이 뭐 현역 정치인이나 아니면 노쇠한 정치인들보다 부족한 면을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줬다. 이제 이런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기조가 총선까지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내까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당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청년들 도전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여러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밖에서 국민의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직접 공천을 쟁취해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보수 혁신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하나 좀 다뤄볼게요. 네, 굉장히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분 좋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이 국정 지지율이 드디어 과반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한 1%대 차이, 네, 2% 1% 차이로 오차 범위로 붙었는데 저희가 이번 주 방송 내내 말씀드렸지만 김종혁 징계하면 역풍 분다며 한 달 내내 시끄럽게 한동훈 떠들었죠. 가지고 당원 게시판 감사 지금 이호선 위원장님이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역풍 분다며. 아이고, 근데 아니잖아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지율이 꺼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 이 여론조사 네. 박민영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한동훈이 내부 총질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전혀 무관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PR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율 대놓고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여당 대표 할 때, 한동훈이 등판할 때마다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 탄핵 국면에서도 한동훈 나가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10% 넘게 반등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 한동훈을 비롯한 그 개파들이 분탕 치면 분탕 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칙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무슨 오만 언론 다 다니면서 무슨 뭐 김종혁의 체급을 키워줘가지고 피해자 서사가 쌓이고 있다. 무슨 뭐 한동훈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난리를 쳤지만 한 달 내내 무슨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다 사설 쓰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역시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징계를 하든 말든 전혀 당 지지율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당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확한 그 국민들의 민심은 네, 제발 좀 당내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싸우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그 지지고 가라. 볶고 싸우는 거 듣기 싫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힘을 실어줄 테니 당원들과 국민이 뽑은 대표 중심으로 밀고 나가라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그 민주당 1극 체제를 참 많이 비판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 1극 체제로 뭐 조응천이니 금태섭이니 박용진이니 잘라냈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뭉쳤고 그렇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 민주당은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네. 그러니까 돌파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한동훈이다 뭐다 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기 싫다는 게 중도층의 민심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일단 뉴스 자체가 민주당은 뭐가 됐건 자기들의 주장이 있어요. 일관된 방향이 있고 뭐라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제를 평가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뭐 더 뭐 인기가 많네 없네 그러면서 맨날 싸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중질환이구나 집안 싸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한동훈 개파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를 자중질환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론들이야 뭐 내홍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아니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들고 혼내는 것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한다고 내홍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지금 당원들께서 선택을 한 이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지도부가 임명을 한 당무감사위원장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관련 절차를 밟고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내홍입니까? 이건 내홍이 아니라 당의 원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잘못한 부분들을 단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무지성 한동훈 편드는 언론들이 지금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대체 한동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비호를 하나 오히려 그게 궁금할 지경이고 일반적인 국민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도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처럼 오랜만에 SBS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의 단독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한동훈은 분열의 아이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공천 취소도 물어보길래 아니, 사적 감정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사감이 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사감이 있으면 있다고 해요. 네.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나는 사적 감정 하나도 없이 공적인 마음만으로 한동훈 비판한다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사감만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내가 사감만으로 비판하면 못 살아남았을 거다. 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아 한동훈은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라는 설명을 잘 드리고 왔고요. 그럼요. 저 인터뷰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한동훈 묻으면 정치 못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직전 대선 맞습니다. 후보였던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품는다고 했다가 정치 신인급의 장동영 대표한테 패배했던 거 아니냐. 그럼요. 이번에 정계은퇴 러브샷 했다가 김재원 최고나 원영석 변호사처럼 측근들이 다 김문수 손절 선언하고 있다. 아우 지금 해명한다고 다들 혼비백산 여기저기 방송 출연해서 나는 관련 없다. 최진영 변호사 저도 참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렇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누가 사진 찍다 해서 마지못해 사진 한번 찍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아유, 해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한동훈 묻으면 정치 못한다는 걸 제가 오늘 방송 가서 말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송 말미에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제작진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은 장동영 대표 뽑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당내에서 뉴스토마토나 여론조사 돌려봐도 당원들의 80% 이상이 장동영 대표 지지하지 않느냐. 그럼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장동혁 대표와 소통하고 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처럼 제가 인터뷰하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SBS 제작진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우리도 그러려고 겁니다. 되게 노력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이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단독으로 20분 동안 SBS, TV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게 네. 이제 변화의 기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거 하라고 저를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믿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부원장 됐다고 또 맨날 당에서 뭐만 하면 컷오프 당하는 분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한테 막 욕하고 뭐하고 다 아이고. 지나간 대선 때 사실 김문수 후보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단일화하려고 막 러브콜 보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덕담한 걸 끄집어 와가지고 막 장례차는 뭐 이준석 영입하려고 한다. 제가 아니라고 해명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조금씩 방송국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선거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왜냐면 이제 끈떨어진 사람들 굳이 불러다가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일단 보도 가치가 없잖아요. 음. 뭐 재밌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이 징계 절차 마무리하고 저희가 2월 3일 예비 후보 등록부터가 본 게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들의 시간이고 이제 그 지도부를 위시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제 지방선거준비위원회 등등 이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는 우리 당의 이제 주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국도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참 저는 저 헤드라인 보고 마침 제가 어제 어떤 기자랑 또 얘기했던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한동훈을 싫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저는 장해찬 최고가 최고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한테 개인적으로 피해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제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이관섭 비서실장도 한동훈이 그 사퇴 요구했다고 실명 까발려 버려서 민주당에 고발당했죠. 당무개 입으로. 그리고 저희 정책실장 비롯한 정무 라인들, 정책 라인들도 한동훈이 무슨 의료 대란이다 뭐다 사사건건 난리를 치고 대안을 내라 어쩐다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말 초비상이었거든요. 정규류 감면법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니까 고발당하게 만들고 관료들 개고생하게 만들고 멀쩡한 행정관들 여사 라인으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한테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도 심지어는 경향신문 나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무슨 사실은 나랑 내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랑 대등한 관계 수사를 했고 뭐 그따위 말은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욕을 안 먹는 게 더 이상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제 그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내 평가가 끝났고 한동훈이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저는 언론들도 스스로 알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당 개혁 방안. 네. 어제 시사저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우리 당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누구 발목을 잡느냐? 예. 우리 당의 대선 때 김문수 후보 발목도 잡았어요. 맞아요. 그때 대선 TV 토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의 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반대 측에서 너네 당론에 아니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 있다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연말 이제 연초부터 당을 쇄신하고 외연 확장하고 중도 확장하는데 이게 무분별한 철학 없는 좌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중도를 포용하고 정말 힘든 분들, 약한 분들을 포용하는 행보도 보이면서 오히려 보수의 철학과 뿌리도 더 단단히 가져간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 기본소득 같은 거 삭제하면서 국민의힘을 진짜 보수 정체성으로 딱 제대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보도? 이거 사실 제가 저 변문우 기자, 정영인 기자 저도 제일 가까운 좀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저분들 대통령실 때도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당원들의 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저 기본소득 제발 없애는 거. 저 김종인 때 만들었는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 들어서고 나서도 많은 사실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잘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 뒤로 비대위가 반복이 되면서 또 이제 미루어지기만 했었고 그래서 장경 대표 체제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근데 기대도 안 한 상태에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단독 기사로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바로 논평을 또 냈거든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담론이에요, 사실. 그 이재명이 20대 대선, 그 20대 대선 나왔을 때,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에 그래도 좀 유능하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유가 하나다. 기본소득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책이 여러 권 출판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출판된 책의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출신들, 이재명 때문에 기본소득 반대하다가 쫓겨난 경제학자들이 쓴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근본 없는 담론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있는 국민연금 기금까지 지금 뭐 보태가지고 환율 잡니 많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떤 재정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한, 특히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기본 전제는 딱 두 가지거든요. 보편성과 그 다음에 이제 충분성입니다. 기본소득만 받고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복지제도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보편성이란 개념은 모두가 평등하게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중위소득이 한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전 국민 똑같이 300만 원을 받아야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이게 실현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려면 기존의 복지제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지금보다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안 가리고 모든 사람한테 돈을 팡팡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지금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그 매년 50조 가까이 쓰면서 8만 원씩 매달 모든 국민에게 용돈 주겠다라고 한 거,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용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지금 담론을 어떻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전통 보수 정당이 무려 강령식이나 넣어서 지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전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이 보수당의 정책 방향성에 발목을 잡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환영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도요. 네.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욕먹으니까 네. 민생 소비 쿠폰이라는 대동하는 그렇죠. 신조어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호남의 정읍인가요? 네. 전라도 정읍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유공자들에게도 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임진왜란 유공자들은 왜 지급을 안 하나? 병자호란도 우리가 거기서 고생했던 분들, 그렇죠. 청나라와 맞서 싸웠던 분들 아니, 뭐 찾아내야 되는 거 당분까지 아닌가? 가서 네. 환단고기까지 가가지고 해야죠.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조상님 중에 단군과 함께 그렇죠. 고조선 접경지대에서 싸웠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환단고기에 따르면 저도 유럽까지 가야 돼요. 그 유공자 그거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조상님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만들었던 저희 환단고기의 조상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환단고기 유공자 댓글 받고 싶습니다. 댓글이란다. 네. 하도 내가 지금 악플에 시달려서 그런가 봐. 그런데 그 이재명도 대놓고 못 쓰는 기본 소득을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강 정책에 박아 넣는 게 말이 되냐.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 개혁이나 중도 확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네. 중도 확장, 외연 확장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수의 뿌리와 정통성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어렵지만 그거 다 잡는 길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당내 관련해서 이 지선기획단이 7대3 룰을 권고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보란듯이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반대한다라는 예. 글을 막 올렸는데, 저는 이 7대3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사가 나왔어요. 네. 알고 보니까 공천장사 못해서구나. 그렇죠. 친한계의 대표 주자죠. 한동훈 토크 콘서트에도 갔던 네. 정성국 의원. 이번에 이 사람 뭐 경선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냥 단수 공천 받은 겁니다. 우리 원영석 변호사 같은 기다선 같은 인물들을 밀어내고 단수 공천 네. 받은 이 부산 진구의 정성국 의원이 지역구의 현직 전직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한번 네. 보시죠. 이런 게 바로 합법의 틀을 가장한 공천 헌금 아니냐. 맞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일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당심 7대3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장동혁 대표가 공천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원들도 돌려드리겠다고 아, 한 거잖아요. 국민들도 있어. 국민들도 주겠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민심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그 비율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전과는 다르게 당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기조가 있는 것일 뿐, 어쨌거나 국민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걸 이렇게 이악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지금 그 성내가 이 어떤 팩트에 의해서 지금
다 들통이 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부산의 전현직 의원들이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정말 정성국 의원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친한동훈계 의원들 특히 혁신파를 자처를 하면서 얼마나 공천룰에 시비를 걸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공천룰에 반대해왔던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저는 아까 배현진 의원 쪽 페북도 봤지만 되게 좀 순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인기가 많아져서인지 세게 들이받진 않더라고. 당원들이 많아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뭐 서울시당에서는 뭐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본인 주장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아무튼 지도부의 권고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7대3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합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했는데 지도부가 또 뒤집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사실 앞뒤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면피성으로 아무튼 우리는 5대5를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크게 딴지 걸기는 좀 그렇고 지도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개별 의원들이 경선 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좀 자기들의 어떤 비판의 요소만 키우는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아니, 이상 자중하는 것이 맞다. 딱 까놓고 물어보고 이렇게 싶어요. 보죠. 네. 친한계 너네 공천 장사하려고 이 7대3 당신 반대하는 거냐. 일단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근거가 이거 공천 헌금 내고 네. 네, 이렇게 막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준 사람들 공천 찍어주는데 7대3으로 하면은 당원들이 딴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친한계를 대표해서 정성국 의원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성국 의원도 참 황당해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사실 한국교총 그 TO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막말로 직능 그런데 정작 공천 받았더니 부산시 학부모 협의회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직능단체도 반대하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개파 활동만 하고 그 개파 활동만 하면서 저는 그게 제일 황당해요. 자칭 혁신파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고액 후원금 받으면서 공천 장사하는 게 정말 구태 정치의 표본 아닙니까? 지역 토호들도 요새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단수 공천으로 들어온 초선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 친한동훈계가 얘기하는 자칭 혁신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쁘끄럽고 참 공허한 얘기인가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논리가 섰어요. 네. 7대3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예. 긴 말 할 거 없어요. 너네 공천 헌금 받으려고 그래? 너네 이렇게 구태 공천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면서 예. 정성국 의원 기사 링크 하나 딱딱 올려주면 돼요. 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장동영 대표 주변이나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네. 당권파 정치인들이 네. 후원금 저렇게 시의원 구의원한테 500만 원씩 받았잖아요. 예. 난리가 났겠지. 아유, 한동훈 지금 하루에 페북 그쵸. 20개 썼겠지. 맞습니다. 어? 뭐 윤호개인 세력들이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겠지. 그죠. 지금 장동혁 야. 대표 측근들은 그나마 점잖고 네.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아무도 정성국 저 문제를 막 페북에 거론을 안 하잖아요. 저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도 이거 제가 네. 페북에 쓰면 기사 쏟아집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직접적으로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너무 세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신중한 어떤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말하지만 아직 페이스북에 공식 논평은 안 쓰는 건데 맞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였다면 네. 장동혁 대표 측근이 저렇게 전현직 시의원들한테 500만 원 받았으면 네. 어떤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 구태 정치다, 친윤 정치다, 매관 매직이다, 뭐 부패했다, 온갖 그 레토릭의 그런 언어 구사를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한동훈이 페북 200개 썼어 그러면 200개. 예, 구태 정치 청산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 의원을 공격하기가 좀 그러하니 저희가 인내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거는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말도 진짜 안 되는 행위를 한 저희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예. 당을 통합하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네. 야생마 박민영도 참고 참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장해찬도 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제 박정아 의원도 정말 세게 때리고 싶다가 정말 많이 인내했습니다. 진짜로. 정말. 예. 참아줄 때 고마운 줄 알아라. 인내할 때. 네. 저희 절차대로 이제 윤리위 절차를 통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참 근데 이런 저는 참 이게 그래서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칭 혁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와중에요. 예. 이 와중에 친한계가 네. 지금 자기들끼리 뭐 분열을 하고 분열했다가 있다? 러브샷 예. 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어제는 노량진에서 한동훈, 김종혁, 김근식 러브샷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요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행동하는 천사명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링크 댓글 달리는데요. 거기서 가입해 주셔도 되고요. 가입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010-9939-1144로 멸콩천사 문자 주시면 저희가 가입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004명만 함께 행동하면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콩TV는 아시겠지만 장해찬 개인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진행자고 정말 많은 분들을 저희가 출연자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작하는 환경 가운데 이 멸콩천사 회원분들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한 달 안에 새해 선물로 1,004명 다 먼저 차면 좋겠습니다. 제 소박한 바람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재미난 소식 한번 가볼게요. 어제 김종혁이 눈치도 없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어요. 네. 한동훈, 김종혁, 김근식이 러브샷 하는 거예요. 요새 한동훈이 러브샷으로 남 신세 망치는 게 취미가 들렸나 봐. 김문수 후보랑 러브샷 해가지고 이거 정계은퇴 러브샷이라고 대가 대문짝만하게 언론에다 박아버렸잖아요. 김종혁, 김근식은 뭐 네. 원래도 끝났지만 그렇죠. 아니 이런 구태 정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 러브샷이. 맞아요. 박민영 대변인 저랑 회식할 때 러브샷 같은 거 해요? 하지도 않고.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자기 전체 보고 사진 올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들은요 회식을 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유. 러브샷 같은 걸 이제 안 해요. 네, 저거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쇼인 거죠. 아니 그리고 제일 구태스러운 여의도 문법은 지들이 다 하고 있어. 아니 이제는 사실 그 제로콜라 마케팅도 포기할 정도로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젠 뭐 제로콜라 먹는다고도 안 하고 그냥 저러고 술 먹고 다니더라고요. 아 저기에 콜라가 담겼는지 술이 담겼는지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제 말이. 이 러브샷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굴이잖아. 아, 촌스럽죠. 우리 저러다가 시청자분들 뽀뽀하고 많이 중에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 요새 저녁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러브샷 하세요? 아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부장님들 접대할 때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제 비 맞춰드리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지금 젊은 세대 감성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러브샷이 이제는 아직까지는 기사가 좀 나거든요. 근데 저것도 한 3번, 4번 더 하면 소진돼가지고 기사감이 아닙니다. 그냥 저러고 노는구나 싶은데 이제 그러면은 한동훈 특성이 있잖아요. 기사 날 때까지 무리수 두는 거. 이러다 정말 우리 예전에 그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제 그런 장면처럼 뽀뽀했던 것처럼? 뽀뽀까지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런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당무감사위 될까요? 징계 권고 나오고 예. 윤리위원장 선임돼서 징계 나면 네. 그 나란히 한동훈, 김종혁 뽀뽀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런 조급증 예. 저거를 왜 올렸느냐. 전날 아침에 김근식이 라디오에서 한동훈을 깠거든. 그쵸. 그러니까 김근식이 한딸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친한계는 안 싸워요. 분열 안 해요라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사이면요. 진짜 분열을 안 하면요. 네. 굳이 러브샷 올리면서 우리끼리 친해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제가 박민영이랑 러브샷을 사진 찍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 친한 걸 아니까. 그쵸. 지금 저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조중동의 메이저 기자님 한 분이 오늘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자기가 최근 만난 친한계 국회의원 2명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한동훈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우리도 헷갈린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직도 헷갈리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아직 끈끈해요라고 막 러브샷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김문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참 좀 인상적이었던 논평이 뭐였냐면 동아일보 유튜브 나갔습니다. 친한동훈 이제 박상수 이렇게 나오던 유튜브였거든요. 거기서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사적으로 단 것이 아니 뭐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벌써부터 손절틀이 타는 건가 그랬는데 이번은 아예 대놓고 장도혁 대표랑 비교를 했잖아요. 야, 한 명은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저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한 명은 토크 콘서트나 하더라. 사실 근원저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저는 굳이 왜 저런 장면을 또 연출해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구설을 만드나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또 김영윤이나 이런 수준 떨어지는 유튜버들이 장해찬이 김근식 편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김근식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친한계 내부의 분열과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자기들끼리 러브샷 했다가 네. 이 말도 안 되는 그 내부의 혼란 그렇죠. 이런 걸 저희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듣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근식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는 한동훈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안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송영훈 변호사나 뭐 박상수 같은 사람들도 이제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다 등 포함해서 오늘 또 사실 박상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일리한 유튜브 나가서 이제 논조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동훈의 얘기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공격하니까 살려주지 않을래? 언론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 거지. 한동훈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 장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덕담을 한 것이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역시 이 당원들의 힘과 지지율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멸콩TV에서 김용인 편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안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짜 유튜브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극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봐주는 것 때문에 보수 우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영상 한번 보시고 김영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강도 높게 비난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인기 높아지니까 말 바꾸는 게 진짜입니까? 저나 박민영 대변인은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